제목 70세 정의의 고백 나를 버린 남편 그리고 늦은 복수의 끝에서 저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순이면 인생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남편 상철과 시댁을 위해 바쳤고 그 결과 남은 건 외로움과 쓰라린 후회뿐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처럼 어리석게 희생만 하다 버려지는 여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서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의 복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살 때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공장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상철을 만났어요. 그는 회사의 납품 기사였는데 말이 부드럽고 손재주가 좋았죠. 정희씨, 손에 상처 났네요. 이리 줘봐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천국 문이 열린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이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상철이 돈 한 푼도 없는 여자를 데려온다더니 참 눈이 났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고 논밭 일도 돕고 저녁엔 빨래까지 했죠. 상철은 늘 말했습니다. 참아, 어머니 성격 좀 세잖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날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상철은 늘 어머니 눈치만 받고 제가 아파도 괜히 유세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고 아이 둘을 키워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제야 제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철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옷차림도 달라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들고 웃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몰래 통화를 엿들었어요. 자기야, 나 이번 주엔 못 가. 집에서 눈치 보여. 그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 딸 또래로 보였어요. 그날 밤 상철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그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 말은 제게 사형선고 같았습니다. 평생 그의 어머니에게 욕먹으며 살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이 순간 다 무너져 내렸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남편 관리도 못하니 그 꼴이지. 우리 상철 인생 망치지 마라. 저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한순간에요. 그 후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라곤 결혼식 때 받은 금반지 한 개뿐이었죠.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버티며 살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사람 같네.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인생 나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상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의 초기 투자금을 댔거든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에 계약서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하늘은 절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어느 날 우연히 세무서에 근무하던 옛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정희야,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 하나 있더라. 그건 상철이 제 명의로 잠시 돌려놨던 창고 건물이었어요. 그가 세금 피하려고 제 명의를 이용한 거였죠. 그 서류가 제 복수의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철이 제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했고 심지어 재산 분할도 속였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는 승소했습니다. 상철의 사업 절반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 씨, 나 정이야. 그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 비웃더군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 인생 내가 망쳤지. 근데 이제 돌려받을 거야. 며칠 뒤 그가 운영하던 공장 앞에 압류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사장님, 부인분이 소송에서 이겼대요. 그때 그의 얼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웃은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철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속삭이었어요. 정이야, 내가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건 허망함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되찾았지만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맛이 너무 짧았어요. 이제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정이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수해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까지 희생당한 채 죽었을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 혹시 누군가에게 희생만 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정의의 인생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